참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어제도 지금 저녁 때 커뮤니티에서 장문의 글을 밤에 몇 시였습니까, 여러분들? 10시, 11시가 다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개탄스러운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1400만 개미들이 두려웠다. 금투세 신중론 꺼내 들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예,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었는데 사실상 이제 표면적인 소문들이 스물스물 새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확실한 거는 금투세 도입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금투세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뭐 수십 가지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야기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위한 고려인지 진정한 그런 그 정책들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아직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금투세 도입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오늘도 이제 자세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또 외면하고 시도라도 해봤냐 이렇게 이제 발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도도 안 해보고 왜 벌써부터 싫어하느냐. 그로 인한 추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년 초에 유예가 되든지 뭐 조정이 있든지 절대 실시될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 초에 1월 1일 날 정책대로 추진이 됐으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지니고 있는 피 같은 자산을 뭐 실험용 쥐처럼 실험대에 그냥 올려놓고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실험을 거친 사람들을 피해자로 남기면서 엄청난 과오를 만들어 나가면서 희생자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주식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자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그 이유는 수도 없고 뭐 밸류에이션, 공매도 전산화, 상환기간, 불법 공매도, 세율 조정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에도 나오고 제가 어제도 이제 큰 손들이 많이 떠났다. 실제로 제가 저는 주식 투자를 해외 주식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대부분 국내 주식 시장 투자 많이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거나 비중이 되게 작아요. 이거 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보듯 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발생이 되고 여야에서 이런 것들을 놔두고 지금 뭐 실랑이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똥밭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국민들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또 구독자분이 금투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금투세 관련해서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그렇죠? 지금 뭐 보면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개혁이 필요한 수준인데 주식뿐만 아니라 뭐 파생 상품도 문제가 ETF 뭐 여러 ELS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심지어는 방송에도 그거를 주제 삼아서 피해자들을 보여주면서까지 나왔던 그런 또 방송이 있었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펀드, 채권 문제가 많아요. 투자로 얻으면 양도 차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건강한 제도라고는 하는데 자 보시면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투자의 그 어떤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거 초과하면 20%예요. 자그만치 20%. 10%가 여러분들 5천만 원에 10%면은 500만 원이죠. 20%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정말 말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2억, 3억을 초과하면 25% 세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뭐 보유 기간 이런 거 적용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해외 투자할 때 미국처럼 장기 거래 차익에 우대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장 단기 차익을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안은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금융투자 소득세를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서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심하게 말하면 나라 망신입니다. 나라 망신. 지금 뭐 이 기사들을 보면 똑같아요.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려하고 개인 투자자들 1,500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거의 다 대부분 반대를 하죠. 규모가 점차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부동산, 비금융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터무니없이 유입되는 부작용을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과세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자본소득세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죠. 노동소득, 자본소득 간의 과세 차별을 줄이는 것이 또 필요하다 그러고 뭐 조세 지원 확대 관련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뭐 퇴직연금 IRP 이런 연금저축 관련해서 이제 조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주식 시장에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조정과 장기 투자의 인센티브, 공매도의 전산화, 그 다음에 그 상환 기간에 대한 공평성, 뭐 이런 불법 공매도에 관한 진짜 심각할 정도의 강한 처벌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ISA, IRP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유심히 또 깊이 있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저도 뭐 예전에 보시면 신한금융 투자에서 뭐 IRP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저도 진행을 했는데 복잡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팽팽한 그런 대립 자체를 만들어 나타난 것들 자체가 아주 한심하다고 봐요.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도입을 한다, 유예를 한다 이 이야기가 나온 자체가 벌써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또 영향을 끼쳤어요.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11조 562억을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 이거는 지난해 개인 전체 순매도 규모를 훨씬 더 훌쩍 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더 여기서 심각한 건 이 지금 빠져나간 그 자금이 다 해외로 가고 있어요. 해외로. 당연하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 투자. 그래서 저도 참 애국자지만 왜 싱가포르에서 제가 수년간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이 좋습니다, 저도. 다만 해외 투자의 관점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거예요. 해외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도 순유입이 8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 이거는 국내 주식 펀드 지금 순유입액이 여러분들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750억인가 그래요. 네, 750억.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만 봐도 국내 증시 매력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네. 금투세가 만에 하나 강행이 되면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의 타격이 엄청 커질 것이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20%, 뭐 25%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뭐 심각한 그런 그 시장을 만들어 올 거예요. 예. 상상 그 이상의. 그리고 지금 국민들 앞에서 똥밭에서 정부와 여야가 지금 눈치 없이 싸움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 정책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거래소를 진짜 완화를 하겠다는 건지 뭐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뭐 올해 말 연초까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속된다면은 주식시장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이런 문제가 개인 투자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조롱당하는 그런 기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조롱당하면서 앞으로 해외 투자에 이제 또 몰리면 국내 기업에 또 타격이 옵니다. 국내 기업에만 안 좋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2000년 AI 반도체 이 산업 시기에 예. 해외만 노 나는 겁니다. 참 답답해요 저는. 이거 돌아가는 게 제가 이래서 이 금투세 관련해서 말씀을 그동안 안 드렸던 거예요. 보면은 지금 채권 투자 대중화를 유도를 하면서도 채권 투자의 그런 대중화를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스물스물 지금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그리고 또 보면은 기사에도 나왔는데 공모 펀드 있잖아요, 여러분들. 증시 동력 상실 가능성. 공모 펀드에도 지금 해외 투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해외 투자 펀드 순 자산 증가가 올해 상반기에 30% 성장을 해서 107조라고 합니다. 107조 5,500억. 이거는 국내 투자 펀드 순 자산 총액의 16%의 증가를 크게 상회를 해요. 해외 투자 펀드의 성장 높은 수익률 때문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네. 공모 펀드 순 자산 총액이 지난해 말에 348조 2,8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에 400조가 넘었어요. 410조가 넘었습니다. 그럼 19% 증가했는데 이게 말이 19%지 여러분들. 단위가 달라요. 특히 해외 주식형 이 펀드 평균 수익률이 12.3%를 기록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성과를 보이면서 다 일로 새 나가고 있어요. 예?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산 증대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인데. 그와 반면에 이 국내 투자 펀드 중에 공모주 펀드는 연초 이후 1조 정도 증가를 했죠. 예? 기업 공개 IPO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가면서. 지금 뭐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 분과 그 다음에 뭐 이제 관련 증권 유명 증권사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 종사했던 분과 이제 미팅을 토대로 또 기업들을 잡아드리고 제공을 해드렸는데 지금 뭐 수익률이 뭐 벌써 어마어마한데요. 뭐 최소 40%인데 여기에 투자를 안 하면은 바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관심이 점차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액분 전에 400 몇 달러부터 벌써 안내를 드렸잖아요. 안내 드리고 또 액분 이후에도 늦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잡아드렸죠. 네, 커뮤니티에서 잡아드려서 지금 또 진행을 또 잘 하고 있고 또 어저께 엔비디아가 138달러 다시 재돌파했어요. 재돌파해갖고 뭐 아무튼 지금 이 개인이 보유한
그 미국 주식의 금액이 여러분들 얼마예요 지금? 예? 100조가 넘죠. 100조가 넘어요. 지금 뭐 기술주, 성장주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갖춰야 되냐면 거래소 이 주식시장과 증권에 대한 이 뼈대를 다른 그 나라보다 더 단단하게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도입을 앞두고 한국 세율이랑 규제가 주요 이런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 보시면 한국 금투세 체계 3억 이하는 22% 웃음밖에 안 납니다. 22% 3억 초과는 27.5% 장기 투자 인센티브 없습니다. 자, 미국 보시면 1년 미만의 양도차익 소득세 합산해서 누신 거 같아요. 여기서 벌써 딱 보면 벌써 이거 고등학생들도 형평성에서 보여요 벌써. 네? 1년 이상은 0%, 15%, 20%로 불리고 하세요. 괜찮잖아요. 안 괜찮습니까? 손실 2월 공제, 기간 제한 없음. 네? 영국 ISA로 주식 투자하면 비과세, 소득 금액에 따라 10%, 20% 과세, 손실 2월 공제, 기간 제한 없음. 높은 세율과 장기 투자 인센티브의 부재예요. 이거는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뭐하고 하면 지금까지 피해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합니까? 한국 금투세는 과표이익이 3억 이하에 대해서 22%, 3억 초과에 대해서 27.5%, 27.5%예요. 또 초과는. 미국은 장기 양도 차익에 대해서 0, 15, 20 분리과세 적용. 영국은 IS 계좌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 제공. 이런 차이가 한국의 금투세가 투자자들에게 지나친 높은 부담이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다는. 왜 유예를 지금까지 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과연 부자 감세 관련해서 더 정책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만 진행을 했겠습니까? 장기 투자 유도 체계 터무니없는 부족이에요. 이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뭐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 프랑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오히려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진짜 열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해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피해자 없이 건강하게 차분차분히 이 금융이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머금으면서 성장을 할지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대한 올바른 그 방향성이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손실 2월 공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상. 반면에 뭐 프랑스, 뭐 미국, 뭐 일부 국가들은 손실 2월 공제를 통해서 투자 손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또 제공을 해줘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을 놓고서 뭐 여야가 다투고 있고 이게 똥밭에서 싸우는 거를 적나라하게 국민들 앞에서 보여준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금투세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싫은 거예요. 지켜봐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오잖아요. 지금 함부로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월 1일 날 어떻게 바로 도입을 해요? 이제서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그 밸류에도 문제가 있고 자본시장의 매력은 뭐 그냥 터무니없이 다운이 될 것이고 해외로 지금보다 더 크게 자금 유출이 될 겁니다. 아마 빠르게 진행 안 하면 내년 초까지도 끌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빠르게 어떻게 정책을 가겠다고 확정을 짓고 그 국민들에게 개인 투자들에게 어필을 해야지 그나마 내년 내후년 됐을 때 해외 투자로 이제 나가가는 게 없지.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는 해외 투자 지금 자본 유입 많이 된다고 기사가 나는데 더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 뭐
TSMC, 마이크론, 뭐 마이크로소프트, MS, 뭐 애플 앞으로 이 지금 지구를 뒤흔들 만한 그 것들이 있고 우리 개인들은 더 빨리 알아차릴수록 더 큰 수익이 온다는 거, 자산 증대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지금 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뭐 해외 투자하기도 쉽게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서 해외 투자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방법까지도 또 알려드리잖아요. 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앞전에는 이 금투세 시행 후에 예상되는 우리 주식시장의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시적인 매도 압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금투세 시행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단기 이런 투기보다는 해외 주식 시장의 장기적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자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함부로 뭐 제가 예측하기에는 좀 저거 하지만 이거를 뭐 여러분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네? 뻔하거든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목표가를 뭐 200달러, 300달러 얘기 나왔었죠. 액분 후에 얘기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다운 시켰어요. 네. 다운 시켰다가 다시 또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거가 터무니없어요. 너무. 네. 뭐 그냥 뭐 정책 이슈 한번 터지면은 그다음에 뭐 대선 이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지금 뭐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나게 자산을 증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투자를 하셔도 2, 3년만 여러분들 긴 호흡으로 보시면 엔비디아 여러분들 주가가 과연 100달러에 머물고 있을까요? 지금 앞으로 나올 그런 멈춰 있지 않아요. 네? 매출 증대될 것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번에 또 보여줬었는데 엔비디아를 저희 아카데미에서 작년 12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12월부터 AI 반도체 시장 성장은 엄청날 것이다. 제발 한 곳에 국한되어 계시지 말길 바란다. 네? 엔비디아의 상승이 더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싱가포르 제가 출장 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라이브 방송 이 커뮤니티 내 자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금 투자의 적기다. 이때 500달러예요, 여러분들. 700달러 선에서도 지금 투자를 해도 될까요? 늦지 않았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0달러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엔비디아, TSMC랑. 저는 그냥 그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산업 엔비디아 본사가 아닐지언정 뭐 근무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던 그런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치를 웃돌면서 더 큰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후에도 큰 성장 모멘텀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이때 투자하신 분들 액분 훨씬 전이에요. 네? 이때도 2차전지 빅뱅 폭발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엔비디아 같은 그런 또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 투자가 좀 기회비용이잖아요. 네, 다 분석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뭐 뿐만 아니라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는 금연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 30% 이상 또 자산 증대를 또 하셨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5월 달이죠. 5월 달.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자산증대 이후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 또 대부분 있잖아요. 차익 실현 다 하시고 또 재매수가 오셔가지고 다시 잡았어요. 오늘 18%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0%도 넘게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 국내 이 주식시장에 금투세 부과에 따른 그 세금 최적화 전략을 또 저희도 이렇게 모색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무튼간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더욱 세심한 분석과 장기적인 가치에 기반한 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 국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 전쟁에서 전진하고 있어요. 전진하고 있고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더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긴 호흡으로 가다 보면 짧은 호흡에도 성취가 가능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거의 다 떠난 다음에 정책이 확연하게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특별한 정보를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